내나 튈까봐 바꿨거든요. 이래서 제가 하얀 옷에 대한 계속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많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너무 노는 거 좋아하시고 막 재미있으시고 아까 뭐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저를 왜 초대했는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적응도 안 되시고 지금 뭐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냥 막 좋아요 뉴스킨 사업이 막 좋아요 막 이러셨는데 노는 거가 좋은가?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뉴스킨 사업이 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고 열광을 하는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 코드가 매우 달라요. 모범생이거든요, 모범생. 논리적으로 뉴스킨 사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는 선택이라는 걸 하셨죠? 수많은 다른 선택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놀러 가실 수도 있었고 다른 거 할 선택이 있었고 수많은 다른 선택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오는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예전에 과거의 그 선택,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신 것은 예전의 선택 때문이에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 하필이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과거의 수많은 선택 때문에 지금 이미 이렇게 현재가 돼버렸고 그런데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는 크고 작은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지금 42살인데요. 29에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42살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작은 선택이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뉴스킨을 한 것이라고 말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뉴스킨을 한 선택이 아니라 알아보러 온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러 온 선택이 제가 지금까지 한 가장 작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보러 오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1시간 10분의 강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게 할 재주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제 오늘의 강의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 큰 시사점, 분명한 시사점이 되리라는 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전거와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는데 뭐를 타고 싶으세요? 비행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아니 지금 뭐 프랑스 파리를 가고 싶으면 비행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엄마가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강원도 원주를 가야 돼요. 그럼 비행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자동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 지금 비도 안 오고 너무 날씨도 미세먼지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에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 자전거를 타고 싶어. 그럼 자전거가 절실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이것은 탈 것인데요. 여러분 도구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하고 집을 지으려면 더 큰 현장이 필요하죠. 도구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가 다른 겁니다. 그죠? 만약에 탈 것이라면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따라서 탈 필요한 도구가 다른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구가 있어요. 선생님으로 돈을 벌 것인지 내가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 뭐를 통해서 돈을 벌 것인지 그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를 선택할 때 어디 가고 싶은가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거기를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도구를 택해요. 먼저 직업을 선택해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뭐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친구가 하는 거 어쩌다 보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직업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전거를 잡아 탄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멀리 못 가네? 멀리 못 가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 그 도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꿈꿀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전거를 잡아 타면 동네밖에 돌아다닐 수
그걸 알고 있죠? 직장 생활을 선택했으면 내 월급 안에서 모든 게 정해집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안에서 부모님 효도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꿈도 그 월급 안에서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가 원하는 만큼만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셨으면 뭘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발을 잘 굴르면 되는 거죠. 발 잘 굴르는 거 이외에 다른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직업을 오래 한다는 거 되게 무서운 일 같아요.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부동산 20년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반 사기꾼이 되는데 왜요? 안 팔린 집도 잘 팔린다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뭐를 잘못한 걸 막 찍어내는 직업을 20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을까 사람이? 프로그램 안 보신가요? 프로그램만 20년 했어요. 그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선택했느냐가 사람이 그쪽을 발달시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배우고 성장하는 그만큼만 성장하는 도구의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해요. 어디 가고 싶은가를 정하는 거죠. 어디 가고 싶은가? 그러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도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가 필요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운전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은 삶을 정하고 그렇게 살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도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한다는 게 원래 성공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뭐를 할지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죠? 뭐를 할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먼저 생각해보는 게 순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가 여기 90까지밖에 안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살 살잖아요. 그죠? 네, 100살 살아요. 어디에 와 계시죠? 20대, 뭐 30대 뭐 다 계신데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이렇게 20대 열심히 공부해서 30대 열심히 일하면 뒤에 나머지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평범하게. 그럼 평범하게 사는 건 쉬운 일인가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안 하고 싶으면서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아내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좋은 자식이 되는 거,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근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가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하고 다 가치 있는 게 다르지만 그 중요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의 성공자가 돈과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삶에 속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 돈은 있고 시간이 없는 부류예요. 나 1번 유형이라 손 들어보세요. 1번 유형 없어요. 여기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여기 와서 4시간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주변에 돈은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이 이렇습니다. 네. 뭐 자기가 열심히 돈 벌지만 정작 돈 쓸 시간 없는 거죠. 해외에 뭐 자기 집에 수영장도 있지만 자기가 수영할 시간 없는 거죠. 가족들 돈 쓰는 거죠.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이 이런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은 없는데 시간은 있습니다. 백수죠. 백수. 제가 캐나다에 갔었는데 거기 캐나다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캐나다는 백수한테 100만 원씩을 준대요. 그래서 그들끼리 막 스타벅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뭐 경제활동 할 수 않아서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막 하루 종일 좀 내줬잖아요. 하루 종일 이번 유형들끼리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도전도 성취도 없습니다. 그죠? 스토리가 없는 삶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번 유형 되는 그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죠. 3번 유형 있습니다. 3번 유형, 저 같은 유형이 20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은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대기업 가서 그런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차라리 공부라고 해서 2번이라도 시간이라도 있지, 백수라고 해서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가?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면요 끌어다 쓸 돈이 많아요. 카드 한도도 되게 높고요.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요. 애들 유학 보내고 집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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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미리 끌어다 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준이 막 높아져요. 그 황금 족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억대 연봉인데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월급이 통장에서는 지나가죠. 월급 통장에 맨날 지나가요. 월급이 지나가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월급 카드값 막는 생활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막 반복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 막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죠? 옆에 20년 동안 돌리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게 나갈 수 있어? 그러면 20년 동안 돌리고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더 빨리 돌려 2개 돌려 막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거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간 사람한테. 세상에는 사람 유형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젊었을 때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을 해가지고 이미 자산을 쌓아놓고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려가지고 만리장성 가져가면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안 움직이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이빨이 없다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젊음도 열정도 없는 상태. 그래서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가 많거든요. 이미 나이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젊었을 때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을 해가지고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상태에 오신 분. 그런데 세상에는 5번 유형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아직 젊고 열정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5번! 저도 5번 유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5번 유형으로 살려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냥 열심히 살면 5번 유형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열심히 살면? 저희 부모님은 세상 열심히 사셨어요. 제일 열심히 사셨는데 5번 유형이 되지 않던데요. 열심히 사는 건 기본입니다. 사실 열심히 하지 않는 대로 돈 번다고 하는 건 쉬운데 돈 번다고 하는 건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공평한 거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냐 이거죠.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달리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5번 유형으로 살려면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도구를 선택할 때 만약에 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폭풍우가 멀었어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하죠? 자동차를 타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환경이 이 도구를 가지고 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거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야 될 환경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타임지에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세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유엔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청명했어요.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이에요. 65세까지 다 청년이에요. 65세까지 청년이에요.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요. 이 할머니, 저희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세요. 두 분이 합쳐 190세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아드님, 저희 작은 아빠가 공군 가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이후에 연금까지 같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노후가 편안하세요. 근데 할머니 동생 이모 할머니는 아드님이 계실 때 돌아가셨고 며느리와 그 손주 그러니까 여자 손주 2명과 며느리와 4명의 여자가 3대가 한 집에서 삽니다. 근데 그 손주가 저희 이제 오촌 언니죠. 그런데 50이 다 돼가는데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엄마도 부양하고 있고 할머니도 부양하고 있어. 근데 내가 60이 될 때까지 혹시 내가 할머니를 계속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죠? 자기가 60이 될 때까지 할머니를 부양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고령화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5남매, 6남매이신 분 계십니까? 5남매, 6남매? 계시나요? 8남매가 계십니까? 예전에 여기 형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5남매, 6남매가 부모님 한 분을 부양했었죠. 근데 지금 한 명, 2명 나와가지고요. 지금 싸워요. 요양병원 가셨는데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걸 누가 어떻게 나눠내야 할지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 부양을 지금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한 명을 낳아가지고 그 애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럼 몇 명이 이뻐하죠? 엄마, 아빠,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 막 6명까지 막 6명이서 뭐 사주고 막 그 애를 이뻐해요. 한 명 낳았어. 그 한 명이 또 결혼해가지고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 부양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게 고령화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늙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늙은 나라 축에도 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건 세계 UN 인구 보고서인데요. 근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늙은 나라가 됩니다. 2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프랑스가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 115년 걸릴 일을 우리는 18년 만에 했어요. 실제로는 17년이에요. 제 작년에 고령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가 115년 걸릴 일 우리는 17년 만에 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노후를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될지 준비도 없이 그냥 고령 사회를 맞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령 사회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비모 문제, 자립하지 못하는 문제, 65세가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문제, 오래 사니까, 그래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의 로봇 이제 영상인데요. 네, 틀어주세요. 네. 아, 이게 지금 구동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이게 구동이 안 되나 보네요. 구동이 안 되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능력자. 아,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위험하게 설명했는데 큰일 났네요. 구글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의 로봇인데요. 지금 로봇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로봇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로봇 어디까지 와 있는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막 뛰어다니는 거, 뭐 관절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고 날르는 새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로봇은 어떨까요?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세죠. 네, 그래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고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이게 쓰레기인지 뭐 뭐든지 음식물인지 다 구분하고 이거 인공지능 탑재하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로봇이 뭐 사람 뭐 응대하고 뭐 호텔에서 뭐 이런 거 다 보시죠? 로봇이 수술하는 거 로봇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공항 가면 로봇이 카페에서 커피 타주는 것도 그런 거 다 지금 아시죠? 지금 2016년도에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요. 세계 경제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 넘겨주세요. 이것을 구동하시려고 지금 스톱해 놓으신 거죠? 제가 설명했는데. 네.
뭘 시킬 수 있을까 얘네들한테. 위험한 거 다 시킬 수 있고 화재 진압도 시킬 수 있고 경찰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고 뭐 단순한 뭐 창고에서 이런 거 작업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세계의 소각들이 2016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직업이면 당신의 직업이 1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로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했고요. 조종사는 평균 연봉 1억 4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인력들은 상사 쑥쑥거리지 않아요. 파업도 안 해. 불만도 없어. 실수도 안 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생산성이 높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디다스 공장이 다시 독일로 들어갔는데 몇백 명이 할 일을 로봇이 6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의 물류창고의 사진이 전 세계에서 한 장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아마존의 물류창고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용을 안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그 사진을 그러니까 사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작업, 단순한 일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누구 나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은 나중에 진짜 로봇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향후에 점점점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 단순하지 않은 정말 인간관계 비즈니스, 뉴스킨 같이 로봇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관계 비즈니스가 미래에 정말 살아남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단순 노동으로 고용된다는 것,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고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뉴스킨 와가지고요, 전에 굉장히 놀랬던 표가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직업이시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00살까지 사는데 직업을 하나 가지고 가진 않겠죠. 어떤 직업이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직업은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직업 중에 이 4가지에 안 들어가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직업의 장단점은 아시라는 거죠.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장점이 뭐고 한계가 무엇인지. 자전거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의 한계가 무엇인지, 나는 그럼 뭐가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자, 봉급생활자는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봉급생활자는 따박따박 월급이 나왔다. 시작하자마자 돈이 된다. 그죠? 내가 조금 오늘 조금 덜 뭐 열심히 해도 월급 준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한계가 뭘까요? 봉급생활자의 끝은 뭐예요? 퇴직입니다. 저는 월급생활자였습니다. 뉴스킨을 하기 전에. 이 포스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저예요. 서울시내에 다 붙어 있었어요. 군인들을 도너치 전화하는 0817이라는 공주전화에 이 포스터가 다 붙어 있었어요. 2002년도에 전데요.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LG U 플러스 아시죠? 네. LG U 플러스가 전에 LG 데이콤이었고 그 전에 KT와 데이콤이 양대 통신회사였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데이콤을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소위 명문여대라고 이야기하는 이화여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토익 930점짜리 점수를 가지고 소위 스펙을 쌓아가지고요. 여기 들어갈 때 378대 1의 경쟁력도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IMF 90년대 되게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취직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대기업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좋았어요. 진짜 월급도 너무 많이 주고 기업 되게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LG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그 구본부회장님 돌아가셨지만 LG 전체 그룹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가장 큰 그룹 행사에서 영어로 사회를 보고 저예요. 진짜 총명맞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아, 이 회사에 내가 고용되는 사람의 끝은 퇴직이구나. 내가 40, 50에 내가 여기서 계속 갈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직종에서요, 끝까지 가신 분이 나의 미래예요. 끝까지 가신 분을 보니까 그거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 삶의 주도권, 여러분 월급생활자에서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름에 부산의 해운대에 물반 사람만 콜프레이크 같은 곳을 왜 꼭 8월에 가야 하죠? 왜?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고용주가 나 고용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봉급생활자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막 자격증을 따고 스펙은 20대 다 정해졌지. 자격증을 막 2개, 3개 따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나이도 경쟁력이 포함됩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나는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이 CEO라고 생각해봤을 때 누구 고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봉급생활자에서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다. 그럼 언젠가는 끝나는 영역이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오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잘리지 않고 내가 가게를 하는 거죠. 저도 생각했어요. 마이 원피스 닷컴을 해보려고. 진짜 그때 제가 막 굉장히 고민할 때 이민을 갈까 뭘 할까 막 생각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차릴까 막 굉장히 많은 다른 대안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영업 어떻습니까? 자영업. 지금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당분일의 최악이에요. 당분일의 최악. 이렇게 안 되는 건 처음. 매상 빼고 다음 생에는 건물주로 표현합니다. 제 파트너장님이 자영업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옷가게 하시는 분이 이천에서 옷가게 내도록 갔더니 이 줄이 다 내놨대요. 가게를. 이 줄이 다 내놨.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자영업 우리나라 치킨집이 맥도날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5,000개인데 치킨집이 그거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그러니까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자영업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자영업이 뭐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생활자, 자영업자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 여러분 전 세계의 부는요 사업가와 투자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90%의 사람들이 다 월급생활자, 자영업자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막 하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가지는 수익의 방식이 시간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출근을 해야지만 돈을 주고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지만 돈이 나와요. 그럼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동수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서 타입 5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과 돈을 맞바꾸기 때문이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장에 와가지고 들은 게 뭐냐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영역에 있는 한 여기에 머무르는 한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업가 이쪽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사업가나 투자가는 시간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당 수입을 받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해놨더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거 우리는 권리 수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해서 버는 노동 시간당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이쪽은 자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나오는 수익이죠. 투자하는 돈을 버는 영역인 거고.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사업가의 영역으로 옮겨가야지만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옮겨가는가?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오너는 500명 이상의 기업과 직원을 둔 기업체를 말하는 거죠. 쬐끄만한 거 다 자영업이라는 거 알았어요. 내가 떠나면 안 움직여, 안 돌아가. 그거 다 자영업이더라고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럼 사업가의 영역으로 가는, 어떻게, 제가 평범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강의에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사업가의 길로 가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기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떻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돈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고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할 수 있나요? 돈이 한두 푼 필요하면 몇십억 단위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업가의 길로 가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업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주목한 것은 뭐냐면 뉴스킨이 월급생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사업가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건물에서 월세 받는 것, 건물 월세,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월세가 있는 거죠. 책에서 인세 받는 것, 그죠? 맥도날드 회장이 로열티를 받는 것, 그것도 자산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수입인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나오는 수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에서 나오는 권리 수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리 수입 있으시면 어떻겠어요? 너무 그냥 좋아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내가 계속 나오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권리 수입이 있다면 나는 삶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회사는요. 에어비앤비는 호텔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버는 택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대자동차 시가총액보다 더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뭐냐면 회원과 회원을 연결해가지고 그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킨도 그것과 같이 회원망을 구축해서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뉴스킨이 자산이라는 증거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뉴스킨 디스트리뷰터가 사망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1순위는 자녀에게, 2순위는 부모에게, 3순위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할 수 있는 자산,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거고 해외에서는 이것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 뉴스킨 말고 내가 돈을 투여하지 않고 시간을 투여해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이거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을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비 토플러가 부행일에서 프로슈머에 관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도널드 트럼프의 부자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느 해에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왜 지금 이런 다이렉트 셀링이 적기인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소개하고 그 회사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쓰기도 했고요. 일리노이 대학교 경영학 교수 찰스 킹이라는 사람은 더 뉴 프로페셔널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지금 메이저 직업으로서 의미가 있는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옆집 아줌마, 옆집 친구들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낯설어서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일이 듣보잡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었던 직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은 유통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원재료가 포장값이 2배래요. 그죠? 원재료는 1,300원인데 포장에 2,300원이 들었대요. 광고비가 연구개발비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시면 백화점 1층에서 40% 마진을 주고 여러분 15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면 7,000원치 바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나는 분명히 15만 원을 냈는데 내가 바른 건 7,000원어치예요. 네. 그러면 난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그죠? 광고비, 모델, 샘플 이런 중간 유통으로 다 나간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런 것을 유통비용을 그 중간 유통비용을 줄여가지고 중간 모델, 광고, 매장 이런 거 다 없이 직접 공장에서 소비자를 연결해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유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유통 마진을 나눠주자. 그래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개인이.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 화장품 대기업이 가져갔던 부를 우리가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데 왜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할까요? 다단계가 왜 혼동될까요? 이거를 검토해볼 때도 고민스럽고 이야기할 때도 고민스럽고 이게 다단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짝퉁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루이비통이나 짝퉁 있지 쓸쓸공 가방에 짝퉁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명품에는 짝퉁이 있어요. 좋은 거면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신문방송 전공했지만 광고 이제 팀에서 홍보팀에서 광고도 집행해봤지만 사실 광고 안 하는 기업을 언론에서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쁘게 다루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왜냐면 뭐 언론사에 돈 주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이미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라가서 손톱 보고 놀랐다고 그러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자기 사람 끌어들이는 일 못한대. 사람 끌어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끌어들여서 나는 이익을 보고 그 사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끌어들인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끌어들여서 손해를 끼치는 일을 10년 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단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만 봐도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누가 돈을 쓰는가로 구분하시면 돼요. 누가 돈을 쓰는가? 다단계는 누가 돈을 쓰는 거죠? 사업할 사람이 돈을 씁니다. 사업해야 되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회를 한 다음에 나가실 때 카드 긁으세요. 그럼 다단계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가 돈을 쓰는 거죠? 소비자가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내가 제품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사업을 안 해도 쓰겠는지 내가 돈 벌 생각 하나도 없는데도 이 제품을 너무 쓸 이유가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뉴스킨은 사업자가 10,000명이 되지 않는데 매달 쓰는 소비자가 10몇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저보다 더 먼저 제품을 쓰시던 분이 계세요. 10년 넘게. 제품만 썼어요.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제품만 계속 써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제품을 계속 쓰는 동안 누구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품력을 보시면 아 이것은 사업을 안 해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유통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누구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정상적인 유통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는 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 구축을 통해서 권리 수입을 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건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비즈니스를 표방하지만 자산 구축 권리 수입이 안 되는 회사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 보시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 보셔야 되냐? 일단 회사가 훌륭해야 됩니다. 회사.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이제 기준들을 제가 검토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회사가 나에게 경쟁력을 주는 거죠. 나랑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망하거나 자꾸 이상한 제품을 내놓거나 이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자산 수입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회사가 탄탄해야 되고 회사가 주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뉴스킨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뉴스킨은 84년도에 설립됐고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년을 해왔다는 것은 그래도 그러니까 기업이요. 유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명의 디스트리뷰터를 시작해서 35년을 기업이 35년 간다는 건 10년 안 돼서 살아있는 기업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로 보셔야 되죠. 전 세계 55개국에 120만 명의 디스트리뷰터가 있습니다. 55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광고 한 자 하지 않고 매장 판매도 없이 3조 매출을 했습니다. 광고도 없이 매장도 없이 이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제품도 아니고 5만원, 10만원 이런 제품을 가지고 3조 매출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품력도 검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DNB로부터 신용등급을 5A1을 받았는데 여러분 신용등급 있으시죠?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다른 이제 조건이 적용되는데 회사도 회사와 거래할 때 회사와 기업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DNB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 깊은 신용평가 정보 회사예요.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무디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 미국 역대 대통령 4명이 이 DNB 출신입니다. 몇백 년 된 기업이거든요. DNB는 전 세계 1억 2천만 개의 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60등급으로 나눕니다. 최고 우량한 기업부터 위험한 기업까지. 그래서 5A1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입니다. 제 동기가 한국 신용평가 정보를 다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5A1 대단한 거냐고. 그랬더니 돈만 많아서 될 게 아니라 대표자 역량, 지불 경향, 공공기록, 은행관계, 소송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5A1 받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5A1 받은 회사 없습니다. 수협이 3A 받았다고 광고했었거든요. 아시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모르셨느냐?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5A1 받은 이 회사는요, 향후 30년 내에 도산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무제한 무담보로 대출을 줄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연구개발할 돈이 충분히 있다. 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NYSE.com에 가시면 NUS라는 코드로 뉴스킨이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는 국민은행, 한국전력, LG, 필립스, 포스코 이 8개밖에 상장을 못했어요. 삼성이나 롯데 같은 재벌 기업들은요, 지배구조 불투명해가지고 상장 못한 기업이거든요. 제 동기가 또 신한 지주회사를 상장시킨 친구인데 리포트를 변동될 때마다 리포트를 해야 되고 장난 아닌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개했다는 것은 기업이 검증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 보이는 이 이제 영상은 뉴욕 증시 여러분 월가 경제 뉴스 보면 월가에서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할 때요 종을 치는 패종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패종식을 뉴스킨이 집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량한 기업한테 장 마감할 때 종 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뉴스킨이 몇 번이나 이제 패종식을 집행을 했었고요. 넘길게요. 최근에도 이렇게 패종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브스에서 어느 해에요 사야 될 주식, 팔아야 될 주식을 추천했어요. 팔아야 될 주식으로는 코닥이 나오고 사야 될 주식으로는 뉴스킨이 있죠. 포브스에서 뉴스킨 주식을 사라고 추천한 이후에 주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 그 회사의 마케팅 방식이나 그 회사의 제품을 검토하지 않고 주식을 추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뉴스킨은 검증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브스에서 어느 해에 신뢰할 만한 회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MCI나 엔론 같은 미국의 굉장히 거대한 회사가 갑자기 불시키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뉴스킨 회계가 투명하고 믿을만한 회사로 뽑혔다는 거. 그래서 회사는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외국 주식을 지금 살 수 있거든요. 어느 해에 외국 주식을 산 거를 보유고를 보니까 애플 주식을
많이 사고 뉴스킨 주식을 많이 샀대요. 몇 년 전에 또 보니까는 이건 몇 년 전이고 최근에 구글 주식을 많이 사고 테슬라를 많이 사고 뉴스킨의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뉴스킨이 한노아 제약회사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뉴스킨이 한노아 제약회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구글 실리콘밸리 거물들 요즘 하도는 안티에이징이다. 구글이 야구를 인수해가지고 뭐 구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글이 하는 건요 구글은 돈 되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면 내일 검색해야지 이러세요? 지금도 검색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당장 검색하세요. 당장. 네. 구글은 검색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밀한 욕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향후에 무엇이 돈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돈 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구글이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노화 방지 그런 연구에. 구글이 추천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향후 유망한 비즈니스가 뭔가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했는데 사라질 직업으로 뭐 의사 뭐 이런 모니터 뭐 뉴스 리포터 뭐 이런 거 사라질 직업으로 나왔는데 주목해야 할 미래 사업으로 뽑은 게 노화 방지 산업입니다. 노화 방지 산업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사업이라는 건 아무도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기본 욕구니까요. 그래서 노화 방지 산업은 앞으로 유망한 비즈니스인 건 분명한데 이 영역은 개인이 진출하기가 너무 힘든 영역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뭐 돈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 여러분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면 노화 방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에이즈락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뉴스킨의 에이즈락이라는 브랜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디스커버리 채널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채널 아시죠?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뉴스킨의 에이즈락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 된 내용이에요.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하느냐 뭐 이런 내용 나오죠 지금.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 뭐 유전자 발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이즈락은 노화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근본 원인. 여러분 노화의 근본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시중의 노화를 차단하는 안티에이징들은 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해결하는 솔루션들입니다. 이미 모공이 벌어지면 이미 주름이 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하는 게 시중의 솔루션입니다. 근데 에이즈락은 뭐냐면 노화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죠? 노화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노화의 원인은 유전자에 있으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있는 그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뭘 발랐냐에 따라서 발현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대대로 당뇨가 내려오는데 나는 늦게 걸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유전자가 태어날 때 있는 그대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에 따라서 발현이 늦춰질 수 있고 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즈락은 뭐냐면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이 에이즈락 기술은 이 디에이징 미스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분은 조첸 박사라고 뉴스킨의 최고 연구 책임자인데요. 디에이징 미스라는 책을 통해서 에이즈락의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이 디에이징 미스는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를 올린 책이에요. 이게 뉴욕의 타임스퀘어인데요. 미국에서 한 해에 출간되는 책이 아니 어마어마한데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은 굉장히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에이즈락의 기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혀졌고 검증된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에이즈락의 개발을 위해서 뉴스킨이 이제 합작한 회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BS의 생로병사 비밀이에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미국의 국립영장류 연구센터를 찾아갑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국립영장류 연구센터를 찾아간 내용입니다.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영장류 연구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실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왼쪽 원숭이는 29살로 20년간 소식을 해왔고 오른쪽 원숭이는 30살로 정상 식사를 해왔다.
수십을 한 원숭이는 겉모습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에 넘친다. 반면 정상 시기 원숭이는 움직임이 둔하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다. 30%의 식사량 차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네, 이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국립영장교연구센터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원숭이를 30년간 소식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이 연구센터에서 밝힌 거예요. 99년도에 사이언스 논문에다가 소식하면 오래 산다. 원숭이 유전자 연구를 30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프젠 연구센터를 뉴스킨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뉴스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화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에이즐락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즐락의 기술은 뉴스킨과 파마넥스 브랜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바르는 것, 먹는 것. 여러분 안티에이징 회사 중에요. 먹는 걸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 있고요. 바르는 화장품 회사 있는데 두 개의 안티에이징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기 드뭅니다. 근데 뉴스킨과 파마넥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다 제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건데, 뉴스킨은 84년도에 All of the None of the Bad라는 제품 철학으로 회사가 창립됐어요. 좋은 건 있고 나쁜 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품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거 안 들어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새우탕 큰 사람 먹었는데 거기서 바람줄 나왔다고 뉴스 나왔는데 회사 안 망하더라고요. 안 망해요. 바람줄 나와도 안 망해요. 왜냐면 이런 철학을 내걸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뉴스킨은 나쁜 걸 절대 안 먹겠다는 그러니까 결벽증 같은 그 철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여러분 약산성 세안제 바디가 이거 써보신 분 계실 텐데, 이거는 84년도 창업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창업 아이템을 지금까지 판 아모레퍼시픽의 창업 아이템을 아세요? 지금 팔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창업 아이템이 지금까지 팔리고 있으면서 매출에 5위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진짜 명품으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파마넥스는 대체의학 전문 브랜드인데 지금 뭐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고 75명 이상의 박사급 과학자들이 파마넥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업계 최고의 수준이고요. 파마넥스가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FDA랑 소송이 붙었었어요. MSD가 만든 콜레스테롤 저하제, 그건 약인데 왜 파마넥스 콜레스틴은 전원전이 없이 파느냐. 그래서 소송을 졌습니다. 근데 뭐 짓든 이겼든, 왜냐면 약이랑 판명이 난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뭐냐면 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파마넥스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천연물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니까 약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살 수가 없어요. 약으로 판명돼가지고 한국에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의약품 같은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파마넥스의 6S 품질 공정 때문입니다. 원료를 선정해서 기능을 입증할 때까지. 여러분 현대의학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화학 실험실에서 몇 미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약은, 현대의학의 한약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뭐를 몇 미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죠? 그래서 천연물은 그 천연물의 분자 구조식을, 식물의 분자 구조식을 밝힌 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일인데요. 파마넥스가 17,000종의 식물 표본을 가지고 그 분자 구조식을 다 밝혀가지고 캡슐에다 똑같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 파트너가 제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인데 대웅제약 출신이었어요. 영양제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비타민이요 각 캡슐마다 똑같은 양이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밀가루 반죽처럼 다 넣어가지고요. 밀가루 반죽 이렇게 떼어내면 어디에는 소금이 더 들어가, 어디에는 설탕이 더 들어가, 이런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식품은. 그런데 파마넥스는 모든 캡슐에 똑같은 성분이 들어갔고, 여러분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섞은 다음에 스포이드로 걸러내서 그 잉크 성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정확도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임상실험을 해서, 사실 기능식품이 임상실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상실험을 해서 기능 입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내과 의사들보는 처방창고집에 PDR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여기서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죽을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신력 있는 이제 약점에 파마넥스 제품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제품이 바로 파마넥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영양제를 먹었는데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느낌으로 이제 뭐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파마넥스의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예요. 손을 갖다 대면 1분 만에 내 몸의 항산화 수치를 재줍니다. 여기 이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캐너는 노벨 물리학상 받은 라만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파마넥스가 15년을 독점하기로 했습니다. 항산화 수치는 사실은 전 세계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요. 뭐냐면 미국의 닥터 오즈쇼예요. 닥터 오즈쇼인데 미국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걸로 방청객들을 다 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항산화 수치를. 항산화제는 되게 많은데 항산화 수치를 재는 기구가 있냐는 거죠. 전 세계에서 피를 뽑지 않고 비체열 방식으로 항산화를 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마넥스가 독점을 쓰기로 했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스캐너를 제품을 먹기 전에 스캐너를 재고 먹은 후에 쟀는데 안 좋아지면 환불해 줍니다. 그렇게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라는 거고요. 넘길게요. 이것은 여러분 워크인 센터 가시면 피부 MRI처럼 피부 진피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평범한 사람이 유통하는 거예요. 영업력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감동을 전해가지고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루는 제품은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파는 거는요, 평범한 사람 유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굳이 왜 여기서 왜 사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만 있는 제품, 근데 뉴스킨에만 있는 독점적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이지랑님, 이것은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세계 최초의 안티에이징 스킨케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피부 상태가 다 다를 텐데, 엄마 피부 다르고 딸 피부 다른데 엄마 화장품 딸이 같이 쓰는 거죠. 그죠? 다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다른데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에 다 맞춰가지고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화장품이 얼마나 수분 들어가 여행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이 세균 번식이 쉬운 건데 손가락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런 얼마나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화장품 통은 옛날부터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쓰던 그 형태로 지금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에이지랑미가 그것을 이제 최첨단의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20문항을 내가 어플리케이션에다 하면 나만의 스킨케어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에 배달되고 손을 집어넣으면 아침에는 아침 로션, 저녁에는 저녁 로션 자동으로 이제 분사되고 카트리지 교체 주기를 알려주고, 이런 아이템이 사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 파트너를 통해서요, 일본에서 이거를 3대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봤자 너희들이 쓸 수가 없는데, 근데 그래도 달라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다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요 일본에다가 이제 전했거든요. 제 파트너가 기자 출신인데, 근데 그게 시세이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세이도가 이걸 연구해서 똑같이 카피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시세이도가 가져갔다는 걸. 제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세이도에서 똑같이 나왔지만 지금 상용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따라하지 못하는, 게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안티에이징 에이지락 기술은 절대 따라하지 못하고요. 이 개인 맞춤, 내 이름을 써가지고 배달되는 이런 제품들은요, 대량 생산,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매스마케팅, 광고하는 회사에서 되게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아이템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루미스판 너무 잘하시고 제 뒷부분에도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로모니터가 선정한 세계 최대의 이제 최고 스킨케어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 1위를 했잖아요, 뉴스킨이. 사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이렇게 이 시장에 성장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1위 한 브랜드를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디바이스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질레트 모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면도기를 사시면 면도날을 계속 재구매하시죠? 면도날을? 안 나왔네. 여러분, 면도기를 사시면 면도날을 재구매하시죠? 그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사시면 커피 캡슐을 계속 재구매하시죠? 그러니까 카트리지, 뭐냐면 프린터를 사면 프린트 잉크를 계속 재구매하시죠? 기계를 싸게 팔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제품들을 계속 재구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질레트 모델인데 지금 목욕탕에 질레트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 갈바닉이나 루미스파 이런 기계들은요, 이 디바이스가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같이 사용되는 재를 재구매하기 때문에 재구매에 의한 권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먹는 에이지랑 뉴스 스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능식품들, 시중의 기능식품 중에 좋은 영양제는 많습니다. 좋은 영양제, 항산화제는 많아요. 근데 젊어지는 제품 있나요? 젊어지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에이지랑 뉴스 스팬은 젊어지는 영양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 이모분은요 65세 넘으셨는데 안경 도수를 바꾸셨어요. 이걸 드시고 눈이 좋아진 거죠. 사실은 노화의
무슨 노화 관련 질환들이 있는데 스폰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유스스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유스스펜은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뇌 MRI 촬영을 했는데요. 뇌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됐어요. 그죠? 그리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실험했는데 염증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에이지락 유스스펜 먹는 에이지락입니다. 네. 안 되나요? 그 다음 장표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할까요? 근데 그거예요. 에이즈락이 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에이즈락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뭐 뒤에서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를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네. 에이즈락 제품들은 이제 다른 데는 없는 독점적인 여기만 있는 제품들인데 실제로 그거를 먹고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희 예전 모습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TRIT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제가 개인 PT요, 퍼스널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운동을 계속 했어요. 식이요법 뽑다고 그랬는데 몸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TRIT를 보고 제가 20대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것은 세포가 젊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TRIT 제품이고요. 저 에이즈락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뉴트리얼 에이즈락 제품이 또 헤어 제품이 이제 나오죠. 에이즈락 제품 미국에서 개런티가 있습니다. 90일 사용에 개선되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그러니까 자신있게 만든 제품인 거라는 거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제 파트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견적 받아봤는데 진짜 수술할 줄 알아요. 1,000만 원을 견적. 예. 저예요 이게. 점점 그러니까 에이즈락이 그냥 오랫동안 쓰면 그냥 차이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점점 더 젊어지는 예뻐지는 그런 게 바로 에이즈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도 당뇨 측정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당뇨 측정 못했거든요. 점점점 측정 기술이 발달되고 있으면 나중에는 유전자 발현을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안 올까요? 옵니다, 그죠? 이렇게 측정 디바이스가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그래서 측정했는데 피부에부터가 정확하게 피부에부터를 이야기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이 점점 개발되면요 나중에는 정말 피부에부터가 확실한 제품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에이즈락입니다. 진짜 피부에부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을 가지고 뒤에도 들으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뉴스킨 비즈니스 장사로 알고 계십니까? 사업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작게 하면 장사, 크게 하면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장사는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 제품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게 장사입니다. 근데 사업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 본점 가봤는데 시애틀 본점은 굉장히 쬐끄맣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막 평수를 늘렸겠죠. 근데 스타벅스는 뭐 한 거죠? 프랜차이즈를 한 거잖아요. 놀고 부대찌개를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2층, 3층 막 가게를 넓혔겠죠. 근데 프랜차이즈를 한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판 겁니다. 시스템을 판 거죠. 사업은 사업을 파는 게 사업이에요. 장사는 제품을 파는 것이고 뉴스킨은 사업이라고 알고 오셨다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제품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업가인 거죠. 제품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면 보험이나 자동차 판매나 화장품 판매 같이 자영업이겠죠. 그러나 뉴스킨이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파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회장이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죠? 맥도날드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지만 회장은 사업가입니다. 근데 맥도날드 매장 내가 좋다고 사촌한테 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킨은 내가 본점이 되고 내가 대리점이 되는 순간 본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맹점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맹점도 또 가맹점을 내줄 수가 있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만들어진 가맹점 매출액의 5%의 로열티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나로부터 만들어진 가맹점이 몇 개인가가 내 수익을 결정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루미스파든 앞으로 나올 헤어 제품이든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들었어요. 매니아는 뭐죠? 재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가지고 내 얼굴 가서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가지고 스스로 제품을 재구매하는 매니아들을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험이나 화장품 판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죠? 소비자를 더 많이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뉴스키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15에서 20명의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리크루팅이라고 하는데 리크루팅에서 나와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키워드 두 개는 뭐냐면 재구매와 복제입니다. 제품이 재구매되어야지만 자산 수입이 되는 거죠. 권리 수입이 되는 거죠. 계속 나오는 수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실 때 이 제품이 정말 재구매되는 제품인지를 검토하셔야 되고 재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복제할 수 있는가 내가 한 그 방법을 내 파트너에게로 가르쳐줘서 복제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확장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권리 수입을 하고 싶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하시는 일을 그만두면 남은 수입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권리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명을 리크루팅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1대 6명의 사업자가 나와 같이 일하는 6명의 사업자가 생겼으면 2대는 6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3대는 2대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원래 손주가 할머니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면 6명을 만들었으면 36, 216 이렇게 되냐? 이렇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됩니다. 2배는 됩니다. 내가 1대에 6명을 만들면 13명은 되고 20명은 되고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만들어진 대리점 개수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 대리점 개수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건데 점점점 대수가 내려갈수록 대리점의 숫자는 점점점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나 돈 벌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도 권리주를 가지고 자기도 확장하러 왔기 때문에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뉴스킨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도상의 내용을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은 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을 이제 비전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안티에이징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제 플랫폼,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죠. 저는 애플이 제 계정입니다. 이 개인 쇼핑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가입시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선택하라고 보면 전 세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를 모델로 비즈니스를 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이 비즈니스의 가치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는 저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면 그 회사의 5년 후 어떤 업종에 계신다면 이 업종이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가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그럼 내가 이 회사에다 운명을 걸 수 있는가? 근데 내가 불안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막 망했어요. 이런 경우 보셨죠? 나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 제품 불매가 일어나가지고 이자카야가 문 닫아. 그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뉴스캔을 보니까 적어도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외부 환경 때문에 이상하게 되진 않아요. 내가 잘하면 잘 벌고 내가 못하면 못 벌고 날 통제하에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오너는요, CEO는요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정말 좋았고요. 경쟁 없는 윈윈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사실 미용실 자기가 가르치는 애가 나가가지고 차리고 막 부동산 가르치는 애가 나가가지고 차리고 막 경쟁자 되고 되게 심하잖아요. 회사에서 서로 막 진급할 때 막 서로 눈치 보고 막 새로운 사람 왔는데 그거 인수인계 안 해주고 막 몇 단 헤딩하게 하고 굉장히 경쟁 사회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 오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줘야만 성공하는 그 서로 이 사람을 잘 된다고 해서 남이 못 되는 게 아닌 그런 윈윈 사업인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서 성공하는 일, 저는 친구랑도 하고 있고 가족이랑도 하고 있고 대학 동창이랑도 하고 있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성공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보상 구조를 제대로 들으시면 내 파트너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는데 나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보상 구조에서.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야지만 성공하는 일이죠. 세상에는 사실은 그 결과물은 되게 부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간 과정은 별로 남을 속여야 됐거나 밟고 올라가야 됐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캔은 정말 남을 도와줘서 성공한 그 과정까지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는 거 그리고 성장하는 일이라는 거 저는 사실 뉴스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성장을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동기들 보면 별로
아니지만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그 이상은 성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뉴스캐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지금 친구 중에도 몇 명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남편이 벌어들일 수 있을 때 막 짜증처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자기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또한 이 비즈니스가 주는 가치인데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이제 도전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도 이 뉴스킨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분위기에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인데 이 영상은 틀어져야 되는데 네. 이것이 10,000명이 있어요. 여기 올림픽 체조경기잖아요. 올림픽 체조경기장 10,000명이 있는데 이걸 연주하는 게 저예요. 이 저예요. 와우! 멋있다! 아닌데. 이게 마무리인데 이게 무대 열 때 심장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전박 속에서 저 혼자 나오는데 진짜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죠 저에게. 그죠? 제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 오랫동안 20년 했는데 그 밴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노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못한다고 했을 때 하겠다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했어요 노래를. 아, 멋있다. 진짜 너무 좋아. 야, 진짜 멋있다. 그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오케스트라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계속 한다 그러면 집안이 서서히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케스트라 동호회를 했었는데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 50주년 기념 공연에 선배들이랑 같이 한대요.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스폰서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안 하냐고 선배 안 하냐고 그랬더니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할 것이 너무 차이 나는 선배가 20년 20년 선배니까 그거 뭐 같이 하자고 말을 엄두가 그러니까 가까운 선배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 첼로인데요. 얘네들은 95년생 저 9학번. 그러니까 이 건물 엄마뻘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멋있어요. 제가 엄청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막 해서 나이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여기 삼각성의 영혼이 나왔어요. 근데 카이테리지 콩물을 먹고 4개월 만에 회복이 됐더라고요.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안 했으면 사실 이렇게 평일에 막 여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연주하고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여기서 배우는 그런 태도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길을 한쪽 길을 꼼꼼을 하고 혼자 가고 한쪽 길을 세 명이 가고 정전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을 가면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그죠? 같이 가면 혼자 가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 그게 재밌냐 내가 했던 거냐 내가 뭐 익숙한 거냐 뭐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서 돈 벌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쉬운 일 아닙니다.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비즈니스가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분명히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뉴스킨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두려워요. 근데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런 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도구가 내 삶을 목적지까지 데려줄 수 없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뉴스캔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뉴스캔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태는 또 동물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꿈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신 우리 이인계 장윤대 사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